자, 부산의 최신의 이슈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해묵은 이슈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역시나 제 옆에는 안일규 평론가께서 자리를 옮겨서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로는 파운틴헤드, 마천루입니다. 예, 혹시 마천루 얘기하면 뭔가 떠오르신 것도 없는가요? 그러니까 마천루 다시 말하면 고층하고도 인간되죠. 저요, 장군. 네. 네. 초고층 빌딩. 그렇죠. 초고층 빌딩이죠. 마천루 초고층 근데- 빌딩. 네. 그러니까 동의어고 좀 더 네네. 구체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 이슈에서. 네. 어, 뭐 바다를 가리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죠. 사유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 바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경관 이런 것들의 사유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관의 사유화나 이제 고층 빌딩을 고층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이제 수치가 좀 언급이 됐는데 부산의 초고층 빌딩이 많다 얘기는 항상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의 강남의 세 배라 할 정도라면 근데 그 원인이 결국 마린시티나 뭐 LCT 이런 쪽으로 이제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 건데 정말 이 말도 안 수치들을 앞으로 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사실 그 초고층 빌딩이 멀리서 보고 그렇게 볼 때는 화려하지만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도 해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이번 2부 우리 안일규 평론가님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독 부산에 특히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빌딩이 많을까?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돈 많은 건설사들이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씨뷰를 위해서. 네. 근데 시뷰를 생각한다면 왜 기장일 때는 안 쓸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결국에는 이제 매립 부분인데 네. 이제 그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매립해서 짓다 보니까 그 옆에까지 그냥 얻어 걸려서 이제 매립을 한 건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왜 매립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으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가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끼고 옆에 그 지형을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부지가 이제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지으면서 국가적으로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정식 경기장을 지으면서 그 매립을 함께 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당시에는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제가 방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이나. 네. 왜 이렇게 초고층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개발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일정 정도 돌아가게 한 그런 상태였는데 애초에 이곳이 이제 상업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고 개발업체의 이익과 높은 용적률, 이 용적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업시설이고 용적률이 있어야 되니까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 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스카이라인이 좀 네.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용적률 규제 완화 해운대구에 이거하고 이제 민간 개발업자 측의 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이제 마린시티가 생겼는데 결국에 이것이 초고층 빌딩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의 이제 취약한 문제들 안전 취약한 문제들하고 직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일전에 취재하면서 네. 실제 내부에도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못 들어가 보는 이 초고층 건물, 주상복합 네. 아파트의 내부. 그 80층 건물 중에 제가 75층 내부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무려 75층의 내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정말 대리석으로
와, 굉장히 블링블링한 그런 내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거실 뷰가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서 뷰를 한 번에 전망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바다 뷰가 시작됩니다. 짠! 네, 정말 저 넓은 바다 수평선을 마주 볼 수가 있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오륙도입니다. 네, 오륙도의 모습도 보이고요. 최초였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 김윤정 기자님의 당시 리뷰가 정말 부동산 리뷰를 봤는데 저는 그때 봤거든요.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남는데 그 뒤에 작년인가 종편에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딱 2번 나온 걸로. 아, 제가 먼저 했네요. 그렇죠. 한참 네. 먼저. 예. 그래요. 그렇군요. 역시 멋집니다, 장군님. 장군! 그래요. 뭐 집 좋고 높아서 경치도 좋고 인정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불 한 번 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 초고층 건물에 불이 한 번 났는데 지난 2010년 10월 1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있는 37층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4층에서 발화된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로 번지면서 건물 외벽을 태우며 1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상자가 뭐 12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일단 불길이 그렇게 끝까지 치솟진 않았어요. 외장재를 따라서 타면서 연기가 굉장하게 많이 들어오면서 많은 또 부상자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 아파트가. 네. 사실 이 초고층 빌딩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소위 말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동에 가면 이제 50층짜리 새로 성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단지나 인근 아파트들이 한순간에 슬럼화되고 조망의 어두움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이제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동구 쪽에 북항 재개발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똑같이 지금 이 경관의 사유화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층 건물들이 올라오면은 지금 삼복도로 부산시가 확 홍보하고 이바구길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런 장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매력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정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층 빌딩과 그런 정취는 사실 이질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공공재의 우리 자산,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공재를 지켜가자는 건데 누군가 그 개인의 사유물로 되는 거는 좀 막자, 이런 것들이 좀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좀 한 발 늦었죠. 부산시가 지금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긴 한데 이미 너무 난개발이 되고 뭐 스카이라인이 파괴가 돼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개발도 좋고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간 집에서 경관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좀 법적인 규제를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 500m 이내를 연안율격이라는데 이 연안율격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재정장치를 걸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거죠. 이게 일명 LCT 방지법이라고 그렇게 또 발의를 해서 사람들이 또 귀 속에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에 대한 또 방지법이다 보니까 또 와닿아서 일사천리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 법안은. 자, 먼저 지난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부산 바다 경관 독점하는 북항 초고층 재개발 막아야.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성명을 냈던 그 내용인데, 만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북항의 이제 경관을 또 누군가가 사유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이제 경계한 것 같고요. 사다리 안 닿는 초고층 불나면 걸어서 101층까지. 앞서 얘기했던 우리 화재에 불이 나면은 뭐 당장 밑에서 끌 수가 없으니까 소방관들이 아마 LCT 공사할 때였나요? 장비 다 메고 걸어서 올라가는. 네, 지금 그런 정기적으로 훈련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 메고 정말 뛰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굉장히 그 초를 재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리스펙했던 굉장히 타이트했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 난립 해운대 경관 사유화 주민 불편 뒷전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묵은 뉴스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기자회견 말 코너로 이제 마무리 좀 해볼 텐데요. 다들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는 안수민 기자부터. 저는 설탕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설탕이다. 네. 이제 너무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이제 초코층 빌딩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사실 이게 처음 들어섰을 때는 와, 부산에 이런 대단한 건물이 들어서다니 라고 감탄을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뭐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야경을 찍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난립했을 때는 이 설탕이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에 좋지 않듯이 우리 부산 지역 전체의 해안가 경관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설탕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와닿는군요, 정말. 네. 예. 저는 부산 초고층 빌딩 문제는 이제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지금 지어진 거 어쩔 수 없어요. 안전적인 부분 저희가 문제를 짚어주기도 했었는데 촘촘하게 메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찬찬히 잘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초고층 빌딩 문제는 내 문제다. 뭐 초고층 빌딩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경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시민들의 자산이잖아요. 결코 이거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 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좀 깨어있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키워드를 처음으로 두 개를 꺼내볼까 합니다. 하나는 결국 자본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밀도 개발로 안 되니까 고밀도로 계속 층수를 높여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던 건설업자들의 욕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미래상으로 봤을 때는 근시안적이다. 지금은 아주 예쁜 경치로 그 고층 빌딩이 보여질 수 있겠으나 이 건물들이 3, 40년 뒤에는 어떻게 비춰주실까? 그래서 저는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유기 평론가님의 정리를 쫙 들어보면서 역시 이 주제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싹 듭니다.